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유치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치권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권은 거의 허위이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유치권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를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필자가 현재 집필 중인 유치권 관련 책자도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경 51,253호입니다. 이 물건은 사건 번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 사건이고 감정평가도 2018년 5월 1일에 했으므로 현재 시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건의 문제점은 유치권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을 보면은 현재 임대차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임차인 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정보를 살펴보면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이 나온 사실이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이후에 주식회사 정토건설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유치권 금액이나 내용 등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 MIJ12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의 문건 처리 내역에서 보면은 2020년 5월 21일, 22일 유치권자가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경매 정보에 채무자겸 소유자가 위반 건축물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광진구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채무자겸 소유자가 왜 이런 문서를 친절하게 제출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물건은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경매에 입찰하지 말라는 나름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파트에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 관련 문서를 구청에서 보냈을까요? 자, 감정평가서에서 아파트 도면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될 만한 내용은 베란다 확장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필자의 개인 생각이므로 이 물건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별도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로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낙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낙찰자는 잔금 납입을 한 시점 이후부터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고 잔금 납입을 한 이후에 다시 구청에서 공문이 오면은 원상복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아파트 물건이므로 베란다 확장 등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그리 큰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유치권을 신청한 주식회사 정토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현황 조사서에서도 이 물건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전입 세대 열람을 해도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유치권자이든 가짜 유치권자이든 경매법원에 내가 유치권자라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유치권자라고 기재가 됩니다. 물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하기 위하여 직접 경매법원에 가면은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경매법원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은 그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접수를 하고 경매법원에서는 개별
법원 경매정보의 이해관계인의 기재를 합니다. 법원 경매정보의 이해관계인에 등재가 되면 그 유치권자는 경매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법원에서 이렇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를 하는 것은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 물건을 매각하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유치권자인지는 경락자와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나는 이렇게 유치권이 있으므로 유치권을 신청합니다.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 모든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로서 기재가 되고 유치권 성립 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치권자도 아니면서 채무자와 공모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경락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 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